오늘 영상은 누군가의 갑질이나 언어폭력으로 인해 괴로움을 겪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제작했습니다. 히릿 안녕하세요, 히렌츠입니다. 평소 똑부러지게 이야기를 하던 사람도요, 갑질이나 괴롭힘을 지속적으로 당하면 판단이 흐려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멘탈이 무너지는 순간이요.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네, 제가 그랬었거든요. 사회 초년생 시절에 이런 생각이 든 적이 있었습니다. 저 차에 치이면 3주는 쉴 수 있을까? 네, 물론 지금은요, 여러분 앞에서 웃으며 할 말을 다 하는 방법에 대한 책도 내고 강의도 하고 있지만요, 과거에 저는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내 멘탈에 빨간불이 들어올 때 최선을 다해 갑질을 하는 진상에게 대처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면 무력감에 시달리지 않고 대처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먼저 갑질하는 상대의 진상을 대하실 때 다음을 기억하세요. 진상은 누구에게나 진상, 그러니까 나에게만 갑질을 하는 것이 아닌 이 대부분의 모든 사람에게 진상이기 때문에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다 라는 생각을 먼저 가지셨으면 합니다. 특히 신입사원, 사회초년생 시절에는 저 역시 제 탓을 많이 했었는데요. 내 실력이 더 생기면 저 사람이 안 그럴 거야, 내가 몰라서지 뭐. 아닙니다. 아니에요. 이 업무적으로 미숙한 것에 대한 지적이나 조언이 아니라 괴롭힘에 해당하는 영역이라면요, 분명하게 대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다음의 방법들로 대처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리는데요. 먼저 첫 번째입니다. 1. 할 말을 해야 한다면 아시다시피 진상을 레벨로 나눈다면요, 진상 레벨 1, 이 정도는 달래지는 방법입니다. 저의 책 할 말은 합니다에서 또 이전 컨텐츠에서 소개한 적이 있지만 효과를 보신 분들의 후기가 많아 다시 한번 들고 왔습니다. 일명 진상을 달래는 마법의 주문인데요, 아브라카다브라. 대신 아시다시피를 말한 뒤에 할 말을 하는 겁니다. 특히 무리한 요구를 하는 진상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 중 하나, 내 말을 안 듣고 자기 말만 하는데요, 그런 사람들의 귀를 그나마 열게 만드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저는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회사에서 지역 축제를 연 적이 있습니다. 거기 오신 분들에게 상품을 나누어 드리고 있었는데요, 한 분이 계속 저에게 이런 말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이거 하나 더 준다고 티도 안 나겠구만, 하나만 더 줘봐요, 왜 이렇게 작게 굴어. 여기에 아시다시피를 더하면 어떤 대답이 가능할까요? 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물량이 정해져 있어서요, 하나 더 드리면 다른 분이 못 가져가십니다. 제 마음은 더 드리고 싶지만 아쉽네요. 제 거라도 있으면 드리고 싶은데 저는 못 받아서요. 아, 뭐 그렇긴 하겠지만, 아니 회사는 왜 처음부터 그렇게 정없이 만든대요? 알았어요. 이렇게 상황을 끝낼 수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가 효과적인 이유는요, 당신이 알다시피 라는 말 안에 상대에 대한 존중이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상대가 이를 몰랐더라도 아는 척하고 싶어지죠. 진상의 심리, 내면 깊숙한 열등감으로 인해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때문에 상대를 인정해주는 아시다시피, 잘 아시는 것처럼과 같은 말을 사용하면 달래질 확률이 높아지는 것이죠. 특히 인정 욕구가 강한 진상 상사, 갑질하는 고객 등에게 활용해 보시면 효과적입니다. 갑질, 진상에게 깔끔하게 받아치는 두 번째 방법입니다. 2. 되묻기. 역시 진상 레벨 1에서 2 정도까지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상대에게 되묻고 반문하세요. 제가 이전에 리프레이밍, 백트래킹 방법으로 소개를 했었죠. 그 방법들이 자세하게 나와 있는 이전 영상 상단에 첨부하겠습니다. 오늘은 또 다른 방법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하고 싶은 말을 질문으로 바꿔서 묻는 방법입니다. 아닌데? 라는 말을 질문으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그렇게 생각해? 입니다. 그거 하기 싫은데요? 라고 말을 하고 싶지만 사회생활하며 그럴 수 없는 상황이 많죠. 그럴 땐 다시 질문으로 물어보는 겁니다. 제가 하고 싶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런 식입니다. 이때 표정이 중요한데요, 표정이 좋지 않으면 이로 시비를 걸 수 있게 되니까요. 우리 딸이랑 최 PD 집에 좀 가봐도 되나? 아니, 우리 딸이 이번에 지방에서 일을 하게 됐는데 우리 딸이 좀 귀하게 자랐잖아. 그래서 눈이 좀 높은데 이 최 PD 집을 보고 눈을 좀 낮춰주고 싶어서. 네, 실제로 이런 말을 제가 들었고 이렇게 답했습니다. 네? 아유, 정말 눈이 낮아질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실 거예요. 저 집 진짜 예쁘게 꾸며놓고 살아요. 눈을 낮춰주고 싶다는 말에 싫어요. 왜요? 안 돼요. 라고 하고 싶지만 사회생활을 할 땐 그런 말을 못하고 당하는 경우가 많죠. 그럴 땐 다음을 기억하세요. 아,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상대에게 다시 질문을 해서 생각할 시간을 주는 것. 어이없는 말을 들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그것도 몰라요? 라는 말을 누군가 했다면 네, 몰라요. 몰라도 됩니다. 라고 말하고 싶지만 그럴 수 없을 때 이렇게 물음표로 바꾸는 것이죠. 제가 어디까지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갑질, 진상에 대처하는 법 세 번째입니다. 3. 불편함 명확히 이야기하기.
이번에는 진상의 레벨이 앞보다 조금 더 높은 경우에 해당됩니다. 레벨 2에서 3 이상 높을 때 불편함을 명확히 이야기하세요. 간단하게 저 상처받았습니다. 지금 조금 불쾌한데요? 이렇게 말하시는 건데요. 여기서 단호하되 부드러운 말투를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단호하고 단단하면요, 상대가 이를 부러뜨리려 하기 때문이죠. 특히 갑질을 하려는 진상은 상대를 누르려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러니 공식적으로 말투로 시비를 걸고 컴플레인을 걸 여지를 주지 않는 것이 중요한데요. 부드러운 말투로 단호하게 말을 하는 습관을 들이시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전화를 건 고객이 자꾸 무리한 요구를 하면 욕을 합니다. 아니 좀 빨리 보느라고요. 한두 번도 아니고 같아서 아니 지금 나 무시해? 마음 같아선 뭐 야 닥쳐 하고 싶죠. 하지만 그럴 수 없을 때 다음에 3단계로 이야기를 해보세요. 이해, 나의 감정, 조치. 한마디로 상황을 이해하지만 나는 불편하다. 그러니 이렇게 조치하겠다 입니다. 예를 들어 콜센터라면 고객님 마음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계속 이렇게 욕을 하시는 것은 용납이 어렵습니다. 계속 욕설을 하시면 상담이 종료될 수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이렇게 감정 없이 공손하게 팩트만 말하시는 거죠. 특히 할 말을 다 했는데도 막무가내인 상대, 굳이 대화를 더 해봤자 말려들거나 나에게 유해한 상대에게 사용하실 것을 추천합니다. 이렇게 단호하게 한마디를 해야 되는 이유는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당하기만 할 경우, 상대가 나중에 자신이 불리해질 경우 이런 말을 할 수가 있거든요. 저는 그렇게 상처받으실 줄 몰랐어요. 말을 해야 알죠. 왜 말을 안 하셨어요? 그러니 앞에 2를 해봤는데도 말이 안 통하는 레벨의 진상이라면요, 이 방법과 함께 상황을 빨리 종료시키는 것, 그리고 녹취를 해두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특히 직장 내 괴롭힘이나 상대의 갑질로 인해 일이 커지게 된다면 증거 확보는 필수적이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이 3가지 화법이 다 안 통한다, 갑질이 너무나 심각한 유명한 진상이다 하는 경우의 팁을 공유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면요, 10인 이상의 사업장에는 취업규칙에 괴롭힘 발생 시 조치사항을 적어두는 것이 의무라고 해요. 그러니 회사의 취업규칙을 먼저 찾아보세요. 또 하나 팁을 드리면요, 상대의 갑질이나 폭언이 애매한 경우도 있습니다. 신고를 해도 되는지, 이게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기준이 애매할 때는요, 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상담센터가 있다고 합니다. 특히 어디에 상담을 해야 될지 모르겠던 사회초년생 시절, 만약에 그때 제가 이 정보를 알았더라면 더 든든했겠다 라는 생각에 공유해드립니다. 오늘은 갑질하는 진상을 대하는 3가지 화법을 알아봤는데요. 정리하면 1. 아시다시피 2. 되묻기 3. 명확히 이야기하기 였습니다. 만약 이 영상을 보시는 히릿이 이런 갑질로 시달리신다면요, 꼭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약해서 상대가 공격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부족해서 공격을 받는 게 아니고, 그냥 그 상대가 문제라서 그런 일이 생긴다는 것, 그리고 그 상대는 누구에게나 그런 식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조용히 녹취나 기록을 해두시고요, 대화는 문자로 남기세요. 과거의 저와 같은 어둠을 걷고 계시다면 오늘의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이 더 길어지기 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채널 고정해주신 히릿, 늘 최고길만 걸으세요. 안녕. 뿅.